오늘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5월 임시국회를 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가 여야 협상 실패로 한 달이 늦춰졌습니다. 하지만은 야당 쪽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협상에 난항이 빚어져서 밤늦게까지 본회의 마지막을 앞두고 어제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상 합의가 되게 무척 시급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만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50% 문제, 특히 이번에 야당에서 들고 나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여당이나 정부에서 양보할 여지가 있는지 이 문제를 아마 일괄 타결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당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문제도 있고요. 또 대통령도 수차례 강조한 민생 관련 법안이 50개가 넘게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0시 반 이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다시 한번 일괄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인 김주한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속보 내용을 보면 농해수위 여야 간사도 참여한다라고 보면은 야당이 제기했던 그 세월호 특별 관련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야가 진척을 보지 않았냐. 그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 시행령 같은 경우는 국회가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걸 고쳐라 해도 정부가 안 고치고 그냥 있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야당에서는 그 관련 국회법을 고쳐서 그 강제적으로 고치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야당이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진상조사국이라는 거를 이제 두는데 그 중에 이제 과장을 검찰 파견직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국회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관 상임위는 농해수위니까 농해수위 여야 간사까지 참여하는 거 보면은 어떤 그 협의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오늘 본회의가 2시 예정됐는데 본회의를 좀 늦추면 되거든요. 본회의 늦춰서 어떻게 여야가 좀 일괄 타결 형식으로 가는 모양새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지금 김주한 기자도 말을 했지만은 조사 1과장이 검찰 출신이면 정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진상 규명을 하는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국장은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고 판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세월호 유가족이나 지금 세월호 특위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일견 타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해경의 어떤 업무상 과실 책임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 중인 사안이지만 해경의 업무상 과실로 이렇게 세월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이라면 결국 해경의 업무상 과실은 국가의 과실로 바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 국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는 세월호 특위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국가를 대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세월호 특위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어떤 조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활동 시한이 이제 세월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1년이 현재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개월이 벌써 경과된 시점입니다.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세월호 특위 조사위원회가 모두 다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을 해달라, 실질적인 조사 기간을 1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는
어찌 됐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파헤쳐고 이것을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네. 가동이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야당이 받아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국가의 과실을 짚어보고 그 책임 소재를 밝혀내야 될 사람, 담당 과장이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 그렇죠. 형국이라는 면에서 네. 이것을 공개 입찰해서 민간인이 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네,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국가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봐서도 조금 유족이나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모양새인 것 같다라는 지적인데, 자, 야당 입장에서 이 공무원 연금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시키더니 이번에는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연계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전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인 카드로 다른 안건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모양새로 보면은 지금 이런 표현이 있죠. 웩도도고 그게 개가 몸이 개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을 흔든다. 주객이 전도됐다.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여야 협상 과정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안 하고 이런 형국이 됐는데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소수 의견들, 우리 사회 소수 의견들을 받아줘야 되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입장을 야당은 자기들이 그 아픔을 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서로 연계시키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협상 가서 이건 굳이 꼭 나쁜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뭐 그렇죠. 전략이다. 예.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문영표 장관 해임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영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 장관은 이제 틀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 간 도적질이란 표현 자체는 뭐 부적절했지만 자신 틀린 말을 한 것이 없다 하면서 사과 요구를 거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굉장히 강경한 논조로 계속 사과 부적절한 것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다가 막판에는 어느 정도 세대 간 도적질은 좀 표현이 가한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어떤 유감만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영표 장관이 어떤 평소에 소신이 굉장히 강렬하시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소신이 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또 일견에서는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그 여야의 이런 굉장히 중대한 문제, 국민연금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나중에 어떻게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율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하려는 시도탄을 내렸는데 조금 사실은 국민연금을 2배 이상 올려야 된다. 세대 간 도적질 이런 표현, 강한 어떤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찬물을 끼얹는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유감 표명은 사실 하시는 것도 바람직했는데 어제 그냥 마지막에 잠깐만 얘기하는 면에서는 야당이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은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이어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논의의 장이 여야 합의로 마련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오늘 여야 부대표 간사들 또 여야 부대표들이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어떤 개정에 대한 의견이 합의가 된다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합의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사회 발전이나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0시 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의 회동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